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이없는 이유로 파혼을 하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는 3년 넘게 연애를 하고 올해 초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사실 다른 사람들 결혼 스토리를 들어보면 주로 여자 쪽에서 해온 게 없다고 구박하거나 아니면 남자보다 여자가 돈을 못 버는 이유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던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헛웃음이 날 만큼 어이가 없긴 해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 따지던 그놈의 얼굴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진짜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들 대단하다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이 되는 데까지 약 4년 넘게 걸렸거든요. 거기다 남자들은 군대까지 가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는 5년이 채 안 될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알고 만난 거라 이제 와서 문제 삼고 싶지는 않네요. 사실 남자친구는 정말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해요. 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6천만 원 가까이 될 만큼 평소에 자기 관리도 잘하면서 동시에 검소하거든요. 그 나이에 6천만 원 모은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 29살에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해서 5년 만에 6천만 원 모았으면 충분히 노력은 인정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남자친구는 본인이 정한 목표는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라 연애하는 동안 저도 남자친구에게 많이 배웠어요. 이렇듯 장점이 많은 남자친구였지만 사실 연애 초기부터 마음에 걸리는 단점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번 맞다고 믿어버리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생각을 안 바꾸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남자가 그 정도 강단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며 좋게 보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거 외에는 사귀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긴 했네요. 근데 막상 결혼 준비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소한 것까지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어 하들대게 되더라고요. 우선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보자면 대학 졸업 후 입사한 회사에서 딱 1년 만에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일이 적성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직장 상사를 완전히 또라이를 만나는 바람에 마음고생 몸고생 어지간히도 시달렸거든요. 그렇게 퇴사하자마자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런대로 자리 잡고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서로 모아놓은 돈을 공개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도 5천만 원, 저는 약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더 많기는 했지만 저야 뭐 사업해서 버는 돈이라 안정적이지는 않잖나요? 그에 비해 남자친구는 꾸준하게 공무원 월급을 모아온 거라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모았는지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자리를 잡은 거라면 저는 전부 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라 경우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저희 아빠는 젊은 시절부터 이것저것 하면서 재산을 제법 많이 모으셨고 지금은 아빠 엄마 두 분 다 일을 안 하셔도 먹고 살 걱정은 전혀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엄마와 아빠는 일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 계세요. 참고로 제가 외동딸이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부모님 사랑을 한 몸에 온전히 받고 자랐거든요. 예전부터 하고 싶은 건 딱 하나 빼고는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대학 다닐 때 미국에 한 2년 정도 유학을 가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다른 건 다 들어줘도 여자 혼자 외국에 보낼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서 포기를 했었네요. 아무튼 별명이 딸바 보였던 아빠는 늘 입버릇처럼 제가 멀쩡한 놈 데려오기만 하면 집이며 혼수며 뭐든지 해주겠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어느 정도는 아빠가 지원해 주실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결혼 승낙을 받고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집부터 사주겠다며 남자친구와 상의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와 제가 모은 돈을 합해봐야 1억 겨우 넘는 돈이라 웬만한 전세를 구하기도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죠. 그 돈으로 집만 구하는 게 아니라 결혼 비용이며 혼수까지 전부 해결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막상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니 막막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수입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해도 어차피 개인 사업이라 매달 버는 돈이 들쭉날쭉한 데다가 남자친구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월급 자체가 너무 적고 뻔해서
겁 없이 큰 금액을 대출받기가 두렵더군요. 나중에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는 걸 고려한다면 주변 환경까지 괜찮은 아파트는 기본 3억은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름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아빠가 집을 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라고 할까요? 반면에 남자친구 부모님은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2천만 원 지원해 주시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저야 집에서 외동이지만 남자친구는 이남 일녀 중 둘째라서 더 이상의 지원은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공짜로 집 해주신다는 아빠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남자친구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감사하다 말하고 덥석받는 것까지는 기대 안 했어요. 남자친구 평소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남자친구의 거부감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제 말은 끝까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아니 우리가 결혼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까지 받으려고 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도 제가 한 번 사면 다음엔 꼭 자기가 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저를 안 만나는 걸 택할 만큼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확고한 남자친구였죠. 그런 성격이다 보니 당연히 우리 집에서 일방적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다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무슨 불쾌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화를 내는 겁니다.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집을 받고 나면 평생 처갓집 눈치 보며 쩔쩔매면서 살아야 할 텐데 도저히 그 짓은 못하겠다는 이유를 대는데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거기다 자기 부모님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자기 집은 겨우 2천만 원 지원해 주시는데 여자 쪽에서 아예 집을 사준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냐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머리로는 대략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집 문제는 도저히 양보가 되질 않았어요. 아빠가 사주시겠다고 하는 아파트 시세가 5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평생 맞벌이로 돈을 모은다 해도 이 정도 가격의 아파트를 언제쯤 살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거기다 아이까지 생겨봐요. 아무리 악착같이 적금 넣고 돈을 모아봐야 1억 모으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저와 한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고집 부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적당히 한두 번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한답니까? 그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 장인어른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고 처음으로 저희 둘 사이에 심각한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준비할 게 많은데 남자친구 때문에 신혼집도 정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만 날리고 있으니 보다 못한 아빠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별 이야기 없이 저녁을 먹은 다음에 드디어 집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냥 집을 사준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한 거면 차라리 월세 낸다 생각하고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내는 건 어떠냐고. 물론 3년 뒤에 아빠가 그 돈 그대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자존심도 덜 상할 거고 아빠도 기쁜 마음으로 집을 사줄 수 있지 않겠냐 제안을 하셨는데 아니 이 조건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만큼 어려운 조건인가요? 아빠 나름대로 남자친구 체면도 살려주면서도 동시에 아빠가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건지 남자친구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지 않아도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저희는 헤어졌고 다음날 남자친구는 다짜고짜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자기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돈까지 내라는 건 선 넘는 거 아니냐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면 신혼집을 그냥 사주신다는 우리 아빠의 호의를 선 넘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 매달 얼마씩 내라는 것도 그래요. 자기가 하도 자존심 그러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세워주려고 아빠가 배려해 주신 건데 남자친구는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전날 아빠가 그러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절을 당했으니 신혼집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자기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란 건 알았지만 적어도 현실 파악은 제대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멀쩡한 신혼집이 날아간 저로서는 그냥 이대로 남자친구의 뜻을 따르기가 싫었습니다. 정말 무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남자친구 월급 모아서 언제 번듯한 집을 장만할 수 있겠어요? 악착같이 한 푼도 안 쓰고 아득바득 모아봐야 1년에 3, 4천만 원 모으는 게 전부일 텐데 왜 거저준다는 집을 안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너무 돈돈거리고 집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제가 고생하기 싫고 돈만 밝히는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멀쩡히 쉬운 길 놔두고 굳이 어렵고 험한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고생을 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하고 싶은 건 웬만큼 시켜주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친구처럼 무조건 자존심만 세운다고 누가 알아준답니까? 아파트 전세 들어갈 돈도 없어서 빌라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거기다 맨날 돈 때문에 아등바등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은 게 무리한 욕심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내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인생의 큰 걱정 하나는 덜어내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남자친구는 자존심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듯 보였죠. 이때부터 저 역시 화도 나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멀쩡한 신혼집 없이는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말이죠. 물론 아직까지 파혼을 한다거나 그럴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반성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 한번 접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죠.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고집부려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감사하게 아파트 받아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남자친구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고집을 거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결혼을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절대로 굽힐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 멍청한 남자에겐 가정이나 아내보다 본인의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아니 자기더러 집을 해오라고 난리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부모님이 베풀어주는 호의만 좀 받으라는 건데 얼마나 인성이 꼬였으면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까요? 결국 저도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이단 결혼 때려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먼저 헤어지자 선언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자기도 그럴 작정이었다면서 쿨하게 자리를 뜨더군요. 마지막까지 그놈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자기만 아는 놈이랑 억지로 결혼해봤자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래도 나름 긴 시간을 만나왔고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슬프다거나 아쉬운 감정이 하나도 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 후로 저희는 거짓말처럼 남남이 되어버렸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큰 동요 없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네요. 그렇게 평소처럼 보름인가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얼마나 큰 소리로 악을 쓰시는지 진짜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 집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자기 아들을 가지고 노냐고. 아니 집을 사주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조건 없이 사줄 것이지 매달 돈 달라는 건 또 뭐냐면서 그게 월세지 집 사주는 거냐 정신없이 따지시는 겁니다. 거기다 저희 부모님 욕을 하시면서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천벌 받는다 등등. 아주 막말 퍼레이드를 펼치시더군요. 자기들이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 줄 아냐고. 지금 자기 아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저더러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사람 숨쉴 틈도 안 주고 몰아붙이셨죠. 대충 말을 들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고 꽤나 방황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밥도 잘 안 먹고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화가 난 남자친구 어머니가 눈이 돌아버려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죠. 딱히 저한테 뭘 해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아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줬으니 너도 욕 좀 먹어봐라 뭐 그런 눈치였네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남자치고 어머니보다 훨씬 크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아들 교육 더럽게 시켜서 이 사단이 난 걸 왜 나를 탓하냐고. 따지려면 뭘 좀 똑바로 알아보고 따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처음부터 돈 달라 그런 적 없다고 그냥 집 하나 사준다는 말에 개똥 같은 자존심 내세우면서 거절한 건 다름 아닌 당신 아드님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나마 당신 아드님 잘난 자존심 생각해서 우리 아빠가 나름 배려해준다고 한 게 매달 얼마씩 돈을 내라는 거였다고 그마저도 나중에 돌려준다고까지 말씀하신 건 못 들었냐 따졌네요.
그리고 보통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엎드려 고맙다 절을 해도 모자를 파네. 택도 아닌 이상한 자존심 세워가며 깽판 친 게 누군 줄 아냐. 그게 바로 당신 아드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막말로 당신 아들만 파혼했냐고. 나야말로 별 잡스러운 이유 때문에 파혼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뭐가 잘났다고 전화해서 행패냐 질러버렸더니 찍소리도 못하고 한참 듣고 있다가 그냥 끊어버리대요. 진짜 우리가 뭘 어쨌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집 사주는 대신 딱히 뭘 요구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해서 곧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막 쏟아내버렸죠. 방금 엄마가 전화해서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이번에는 어른이고 해서 최대한 참아줬지만 다음엔 어림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괜히 내 입에서 쌍욕 먹기 싫으면 알아서 관리 잘하라고 말이에요. 뭐라고 궁시렁거리길래 듣기 싫어 그냥 매몰차게 끊어버렸네요. 이제 와서 누굴 탓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제가 사람 보는 눈이 꽝이라서 그런 거죠.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